경고, 이 나라는 들어가지 마시오. 신 도시범죄 양성소가 된 숙박업소. 오 기자의 1위 확정 후보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지도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뭘 표시한 걸까요? 빨간 데는 절대 안 가야 되는 데 같아요. 파란 데는 갈래면 가라. 하지만 권장하지 않는다. 역시 오랜 기자 생활로 네, 경험이 쌓인 게 보이네요. 아 그래요? 자, 맞습니다. 이것은 외교부에서 만든 여행 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들의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가장 위험한 4단계 흑색 경보 국가들입니다. 자, 이곳은요 절대 방문해서는 안 되는 여행 금지 국가인데요. 만약에 정부의 허가 없이 이곳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아프리카, 소말리아가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무정부 상태 계속되는 내전과 해적들 때문에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이 됐고요. 또 서남아시아, 여기는 아프가니스탄이 있는데요. 무장 반군 세력의 납치, 살해, 폭탄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는 국가인데요. 특히 2007년 한국인 23명이 납치되고 2명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행 금지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총 7개 나라 중 절반 이상 4곳이 모두 중동 지역인데요. 리비아, 시리아, 예멘, 그리고 이라크입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리비아와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이 국가들에게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곳에 가면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흑색 경보 다음으로 위험한 3단계 빨간색으로 표시된 적색 경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지역처럼 급히 철수를 권고하는 지역들을 분류하고 있고요. 그 밖에 황색과 남색 경보로 분류하는 곳은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곳으로, 최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파리는 테러 공격 때문에 인도네시아 발리는 화산 폭발 위험으로 황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올 연말 여행 또는 출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행 전에 외교부에서 만든 해외 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여행경보제도 영사 콜센터로 전화할 수 있는 직통 버튼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기사였고요. 정말 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앱을 깔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은 들 분들이 정도로 여행 가시기 전에 네네. 의무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겠어요. 너무 우울한데요. 네. 상대 기사를 좋은 정보를 이렇게 아니, 우울하다고 포장할 아니 겁니까? 제가 우울하다요. 너무 1위 기사. 왜냐면 제가 나죠. 오늘 데스크가 그 외교부 분이고 예 거기서 발표하는 무슨 공문 같은 아니, 느낌인데 기사가 이 앱이 외교부에서 만든 앱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의미가 있다. 누가 봐도 외교부 앱입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요 몇 년 새 해외여행의 신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신개념 숙박 서비스. 여행지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일정 기간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주는 숙박 공유 중개 서비스가 전 세계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숙박 공유 사이트들이 신흥 범죄 양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한동만 대사님 알고 계십니까?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할 때 전과자는 등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나쁜 호스트들,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A 숙박 공유 업체를 통해 일본의 한 숙소를 예약한 한국인 커플이 숙소 내 화재 경보기에서 나오는 초록색 불빛을 발견합니다. 느낌이 이상해요. 바로 몰카 범죄죠.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일본에서 집주인 남성이 손님인 한국인 여성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권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이 집주인의 성폭행 미수 혐의 사실들까지 추가로 밝혀진 것입니다. 집주인을 좀 걸러내는 필터링 같은 게. 그게 아쉬운 거죠. 네, 게다가 그 집주인이 어떻게 보면 내 집 키를 빌려주면서 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또 갖고 있는 것이. 그렇죠.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자기 위험하죠. 나쁜 마음 품으면.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뭐죠? 밀고 있죠. 오! 헐! 보셨습니까? 저건 뭐야? 계단 밑으로 또 던진 거예요? 지난 7월 남아공 출신 흑인 여성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숙소에서 머물다가 퇴실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퇴실 시간이 늦었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인 줄 알아?
얼른 나가! 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함께 저렇게 계단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경찰에 체포됐고 과실치상죄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저거는 거의 뭐 사람 죽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종차별 넘어선 범죄죠, 네. 완전히. 이런 어떤 숙박업체 거래가 개인과 개인 사이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그런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그쵸. 없다는 사실 때문에 조금 더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범죄들은 개인의 범죄이기 때문에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저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체크하고 최대한 이런 범죄들을 막기 위한 팁.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집주인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정보 체크가 중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A 숙박 공유업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집주인의 프로필 사진이 뜹니다. 요걸 클릭을 해요. 주인의 신분증 및 기타 연락처 등이 모두 인증돼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슈퍼 호스트라는 등급이 있는데요. 최소 집을 10번 이상 빌려줬고 후기의 만점 비율이 80% 이상인 집주인들이 바로 슈퍼 그레이트 슈퍼 호스트입니다. 그리고 후기가 좀 많은 그런 맞아요. 집들은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신뢰할 수 검증되지 있죠. 않아요. 예.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12위 공개합니다. 싸다고 이곳에 묵지 마세요. 여러분, 저 오사카로 처음 자유여행 가는데요. 하룻밤에 10,000원인데 텔레비전도 있는 호텔 찾았어요. 일본에서 이 정도 숙소면 잘 잡은 거 맞죠? 혹시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니시나리구 아이린지구라던데요. 거긴 안 돼!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오코노미야끼, 스시, 돈까스 뭐 이런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또 오래된 사찰이나 놀이공원 등 즐길 것도 많아서 특히 자유여행을 처음 떠나는 학생들이 주로 찾는 여행지 일본 오사카. 그런데 저렴한 숙소로 자유여행자들을 유혹하지만 정작 현지인들은 일본 속의 다른 세계라며 발도 들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사카의 신이마미야역 일대 아이린 지구인데요.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판기 음료수 가격도 최저가가 고작 30엔, 라멘은 100엔에서 200엔. 일본에서 가장 저렴한 물가를 자랑하지만요. 한편 이곳의 검은 이면은 일본에서 지난 50년간 24차례 폭동이 일어난 곳이라고 소개할 정도로요. 일본의 폭력 조직인 야쿠자들과 노숙자, 또 집 없이 떠도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동네라고 합니다. 와, 일본 오사카는 굉장히 한국인들을 많이 가는 데고 거기 교민도 많잖아요. 큰 도시기도 하고. 네, 큰 도시고. 근데 저런 지역이 있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아니 뭐 어쩌다 그렇게 슬럼가가 생긴 거예요? 60년대 부동산 붐이 일면서 건설 노동자들이 몰렸다가 90년대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면서요. 소위 노숙자촌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렇게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2009년에 현상금이 무려 1억 원이나 걸렸던 일본 희대의 살인마 이치하시 타츠야가 이곳에 숨어 살던 게 발각돼서요. 아이린 지구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무서운 동네로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곳을 이제 바꿀 계획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아이린 지구의 치안이며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노력 중인데요. 일본의 젊은 예술가들은 노숙자들을 돕거나 아이린 지구를 저렴하고 안전한 여행자들의 천국으로 바꾸겠다며 여러모로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11위입니다. 스페인에서 몽땅 털리지 않는 법. 낭만적인 노천 카페와 역사적인 건축물이 즐비한 거리, 그리고 축구 덕후들에겐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꿈의 도시입니다. 바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인데요. 자, 그런데 이 정열 가득한 도시 마드리드가요, 절도와 또 강도가 판을 친다는데요. 자, 뒤에서 수면제나 마취제를 묻힌 가재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잠들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마취를 해? 특히나 이 무시무시한 절도가 발생을 많이 하는 우범 지역은 마드리드의 중앙역 아토차역 근처 골목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자주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인 거죠. 또 마드리드에서 내 주머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는 곳이 또 있습니다.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카야오 지구, 또 푸에르타 델 솔, 일명 솔 광장, 또 꽃보다 알베에서 이순재 선생님이 홀로 찾았던 스페인 광장까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관광지에서 일명 들치기라고 해서요. 들치기? 예, 한 명의 관광객들에게 말을 걸고 그때 다른 공범이 가방 훔쳐 도망가는 범죄가 자주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광지 주요 스팟마다 철저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혹시나 강도들에게 탈탈 털렸다면 보통 마드리드에 위치한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거나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실 텐데 이때 스페인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드리드의 일부 경찰서에는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함께 표시된 분실, 범죄 피해 신고서가 비치돼 있다고 하니까 담당 경찰관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페인 여행객들을 위한 상징 스쿨 하나 또 있습니다. 강도를 당한 뒤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요청할 땐 소코로, 라드론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뜻은 스페인어로 소코로는 도와주세요, help me. 자, 라드론은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도와주세요. 도둑이에요. 이 정도 되겠네요.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요? 소코로, 소코로, 라드론. 네, 소코로, 라드론. 자,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이번엔 10입니다. 베트남 택시 바가지 깨기. 베트남 제2의 도시 호치민으로 여행을 떠난 프리안 현순이. 자, 지금 호치민 최고 핫플레이스인 벤탄 시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석양을 바라보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근교의 메콩강까지. 자, 이때 덥죠? 겨터파크가 개장을 해버렸네요. 겨터파크가 개장한 가운데 현순이는 택시로, 시원한 택시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 여기 택시가 많네. 눈누난 나. 자, 여기까지. 자, 뭐 크게 문제될 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일반적이지 않나요? 자, 물론 일반적인 택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 개인 차량을 택시로 위장을 한 뒤에 불법 영업을 하는 사기 범죄가 있다면 또 말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택시들은 금액이 빠르게 올라가는 조작된 미터기를 가지고 있거나 미터기를 아예 달지 않고 터무니없는 택시비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기 택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베트남에서 비교적 바가지 사례가 적고 신뢰도가 높은 M사나 V사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불법 택시가 이 점을 노리고 비슷한 색으로 도색을 하거나 래핑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는 택시 업체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고서 차량 외부에 쓰여 있는 전화번호가 정확한 업체 번호가 맞는지 아하. 전화를 걸어서 대조를 해보시면 됩니다. 딱 전화했더니 V택시입니다 하면 맞는 거고. 맞는 건데 그게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안전도 높은 택시를 잡아 탔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택시 기본 요금을 알아야 바가지를 피할 수 있다. 지역이나 택시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000동에서 12,000동, 한화로 약 500원에서 600원이 기본 요금이고요. 그리고 대개 일반 택시들은 출발 후에 미터기가 켜지지만 택시비를 더 많이 요구하는 꼼수를 쓰려고 일부러 이거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미터기가 꺼져 있다면 반드시 미터 온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 나라 가서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라. 뭐죠? 우리가 여행자 신분으로 그 나라의 뭐 금기라든가 법률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이라고 여행 갈 때 꼭 스마트폰부터 DSLR 바리바리 싸들고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모로코에서는 이 카메라가 여러분의 여행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모로코에선 사진에 찍히면 영혼을 뺏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도 마라케시의 거대한 광장이자 시장 제마일프나 광장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반한 현지인들이 어이, 내 사진 찍지 않았냐? 이치워라! 내 사진 찍은 것 같으니까 돈 내라! 라고 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로코에서 정인물 사진을 찍고 싶다면 양해를 먼저 구해야 돼요. 또 별일 아닌 것 같아도 현지인에겐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들. 태국에서는 현지 아이들이 귀엽더라도 머리를 쓰담쓰담. NO! 태국에서는 사람의 머리에 영혼이 머문다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캐나다나 뉴욕주에서는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무시하고 술을 마셨다가는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이 약 2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술 뚜껑만 따놓거나 뚜껑 딴 술을 들고 다니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이번에 3위입니다. 멕시코 휴양지의 잔혹한 두 얼굴. 온화한 날씨와 황금빛 모래해변, 거기에 열대 식물까지 둘러싸이는 멕시코의 항구 도시 아카풀코.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휴양지가 2016년 멕시코의 비정부 기구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0개 도시 중에서 무려 4위를 차지한 건데요. 자, 아카풀코의 두 얼굴, 범죄 도시의 얼굴은 정말 참혹 그 자체입니다.
2013년 스페인 관광객의 숙소에 복면을 쓴 괴한들이 잠입해 총기로 위협을 하고 금품 탈취에 성폭행까지 저질렀고요. 어머나. 또 2016년에는 해변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무장괴한들이 총격전을 벌여 그 부근에 있던 관광객들은 레스토랑, 상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총성이 멈출 때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세계적인 휴양지라면서요. 거의 뭐 말씀만 들으면 범죄 도시인데. 네. 그 이유는 바로 아카풀코에서 활동하는 마약 조직 때문입니다. 마약 조직들이 아카풀코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혈투극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경찰이 수시로 시내에 주둔하며 순찰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이유. 자, 2016년 멕시코 유력 일간지 알사에 의하면요. 아카풀코에 있는 1000여 명의 지역 경찰들 중 무려 52%가 범죄 집단과 결탁해 손을 잡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그래도 이 무법 천지, 범죄 도시에 조그만한 희망이 보이는 게요. 멕시코에서는 해군 부대를 동원해 아카풀코의 마약 조직을 속당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7위 공개합니다. 홈리스 천국이 된 라라랜드. 영화 라라랜드의 촬영지이자 꿈과 예술, 낭만이 있는 도시 로스앤젤레스. 영화 흥행 이후에 주인공들이 탭댄스를 추던 그리피스 공원과 단골 데이트 장소인 라이트하우스 등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여행지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홈리스. 올해 로스앤젤레스시의 노숙자 수는 무려 34,000여 명으로요. 전년보다 20.1%나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가 로스앤젤레스가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약 1.6배 정도 더 높은 편이고요.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25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숙자들이 대낮에 노상 방뇨를 하는 건 다반사고 또 주민이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절도나 위협을 가한다는 거죠. 저게 문제지. 그래서 결국엔 2015년에 로스앤젤레스 시 정부에선 비상사태까지 선포. 이렇게 홈리스 지도까지 만들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숙자들의 뉴타운으로 떠오르며 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안타깝지만 바로 한인타운인데요. 작년 한인타운에서 노숙자 폭력 행위는 무려 92건으로요. 이 정도면 매주 2명꼴로 당한 겁니다. 심각하네. 특히 한인타운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낼 계획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윌셔와 6번가, 버몬트, 그리고 웨스턴 지역은 특히 노숙자 텐트가 몰려있다고 하니까요. 숙소를 예약할 때 이곳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숙자 쉼터 확대와 재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데요. 하루빨리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